여러분은 요즘 어떨 때 불안을 느끼세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불안한 아이를 대하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평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가요? 낯가림이 심하고 처음 대하는 장소나 처음 만나는 사람,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일들의 두려움을 곧잘 느끼나요? 혹은 이제는 조금은 떨어질 시기가 된 것 같은데도 엄마 곁을 잘 떠나지 못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걱정을 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불안감이 높거나 걱정이 많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덩달아 부모의 마음도 초조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육아서나 영상에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줘라는 말을 듣고 아이에게 어쩐 일이 생겼을 때 괜찮은 거다, 이건 무섭지가 않다 등 이야기를 해주지만 아이는 엄마 속도 모르고 자꾸 무섭다 반복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아이가 비슷한 주제로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면 어른인 우리도 조금은 지치게 되고 별것 아닌데 이런 걸로 불안해한다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또 옆에서 호기심을 갖고 훌쩍 뛰어들어 도전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는 상대적으로 조금 답답해 보이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불안도가 높게 타고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마다 타고나는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낯선 것은 두려운 것이다 라고 먼저 반응을 하는 기질적인 특성을 타고난 거죠. 이러한 경우 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원래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아이다 라는 걸 어른인 우리가 받아들여 주어야 해요. 이러한 기질의 아이들은 어릴 때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보다 더 커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되었을 때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타고나는 기질은 각각의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의 기질 자체가 불안이 높은 경우라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가 아직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어머, 이지쌤 상상이랑 현실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요? 이거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 게 아닌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도 엄청나게 감정이입이 되는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를 보며 느낀 감정들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얼마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내가 영화 속 주인공도 아니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도 아닌데 막 함께 분노하거나 함께 슬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도 이게 진짜가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영상이나 책들을 보면서 실제같이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 내용에 빠져들다 보면 내가 마치 그걸 겪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생생한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감정은 아이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겨지게 되고 비슷한 상황이나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불안을 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 어린 친구들은 전날 밤에 꾼 꿈을 실제로 믿기도 해요. 아직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 꿈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운 거다 보니 현실과 꿈이라는 것이 어릴 때는 그 구분이 아직 어렵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평상시에 자주 강하게 상상했던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그 상상을 하는 동안의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다 보니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불안한 우리 아이에게 어른인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이지아이 구독자분들은 자기 자신의 기질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앞서 아이가 이제 불안이 높은 기질로 타고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질 중에 한 예로 낯선 경험이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느끼시는 편이신가요? 저 이지쌤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기질은 사실 후자에 해당이 되는데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다 보니 조금씩 적응이랄까? 약간은 이제 그러한 부담들이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어른인 내 자신의 기질이 이러하다면 더욱이 불안도가 높은 우리 아이의 모습이 걱정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실 거예요. 또 만약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의 기질이 이렇지 않다면 아이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짜증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게 다 다르다는 점을 꼭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의 불안을 조절해 주는데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나와 아이의 기질이 비슷하다 혹은 전혀 다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파악하셨다면 아이에게 불안한 상황이 되었을 때 괜찮아 해도 돼 등의 말은 조금 참아주셔야 해요. 해보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어른인 우리는 아는데 아이가 지금 막 불안에 놓여진 상황, 그 상황에서는 그게 들어먹히지가 않습니다. 설사 머리로 알아도 몸이 안 돼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뇌 저 안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원초적인 반응이거든요. 이런 원초적인 반응 상태일 때 아이에게 보다 상위적인 반응인 언어적 반응, 괜찮아 의 입력은 들어먹히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언어적으로 말해서 아이를 안심시키는 방법보다는 아이가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막 이렇게 높아진 그 불안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불안하다는 느낌이 아이가 들면 그것을 무시하고 괜찮아 해봐가 아니라 무섭구나, 많이 무서워, 떨리는구나 등의 간단한 공감을 해주고 아이가 스스로 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죠?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확 올라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무엇일까요?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어른은 우리 아이가 불안이 높다면 평소 불안할 일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일어날 상황을 많이 미리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병원 가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겁을 먹고 떼써서 안 갈까봐 미리 병원 간다는 말을 안 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길 자체는 편안하겠지만 아이가 자기 스스로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배우지 못하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인 우리는 아이에게 다음 주에 병원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미리 이야기해주고 병원 사진을 미리미리 보여주시고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로 집에서 미리 역할놀이를 한번 해보기,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병원과 관련된 책 보기 등등 가상적인 상황을 미리미리 많이 노출시켜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랑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이지야 우리 다음 주에 병원 갈 건데 혹은 내일 모레 병원 갈 건데 그러면 요거 주사기 요로 꽁 이런 거 하겠다 그치? 하면서 이제 같이 놀이식으로 그것들을 많이 노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 때 봐봐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주사기를 꽁 놓으면 끝이야. 괜찮아 무섭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와 병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놀고 하는 동안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더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놀고 있는 거야. 내일 모레 병원 갈 거라서 미리미리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일상에서 이렇게 노출 작업을 미리미리 많이 경험할수록 아이는 그게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불안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자기가 미리 예상도 해보고 가장놀이 했었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실제의 불안이 올라갈 때 이를 조금씩 조절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이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시는 방법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선택지가 아니라 이 선택지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잘 갔다 오면 엄마가 약국에서 비타민 사줄게
라든지 아유,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게 손을 깨끗이 씻으랬지. 엄마가 손 씻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어. 맞아, 안 맞아? 처럼 불안을 무작정 참고 난 뒤 보상이나 혹은 이미 일어나 버린 말에 대한 협박, 이런 말들은 불안을 조절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기는 마주해야 한다. 그런데 아이인 너가 조절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겠다는 것이고, 당장은 많이 불안할 우리 아이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름으로써 자신이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했다는 것을 아이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결정을 했다는 생각은 불안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를 안 아픈 쪽에 맞을 수 있도록 물어보고, 이 이지가 오늘 주사를 오른쪽 팔에 맞을지 왼쪽 팔에 맞을지를 한번 결정해보자. 그거는 이지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이지 생각은 어때? 어느 쪽 팔에 맞으면 조금 더 덜 무서울 것 같아? 라고 선택지를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 역시도 그 순간 불안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조금씩 불안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른이 마음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불안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재빠르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조절을 해서 어른의 말을 잘 인지하면서 그래,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럴 수가 있다면 이 불안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가 않을 겁니다. 불안이라는 이 막연한 안개는 결국 스스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그것에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거칠 수 있습니다. 안개 밖에 있는 어른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희뿌옇게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눈앞에 있는 이 안개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충분히 거쳐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 어른이 받아들이고 조금만 더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서로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보다 신중하게 자신을 조절해서 이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지아이 구독자님들처럼 큰 어른이 되었을 때 다양한 불안을 잘 조절하는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시죠? 무조건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퇴근하시기보다 우리 조금은 지쳐있지만 지친 마음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분명히 우리 아이는 마음이 단단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지쌤과 함께 불안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면 긍정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워져요. 우리 어른도 긴장하면 말이 잘 나오지 않고 머리가 새하얘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불안을 조절하며 우리 아이와 긍정적인 소통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 이지쌤은 그럼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